The truth is, 누구냐 너? I am Iron Man. 만약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톰 크루즈였다면, 만약 매트릭스의 네오가 윌 스미스였다면 영화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3번째 지리는 시리즈 지렸던 캐스팅 비하인드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경영이 형과 함께 지무비 영상 최다 출연에 빛나는 윌 스미스입니다. 29년간 약 27개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해 94억 달러, 한화로 10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배우이죠. 허나 이런 그에게도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캐스팅 비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설의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 역을 거절했을 때라고 합니다. 네오 역 캐스팅의 1순위는 우리 조닉 형이 아니 키아누 리브스가 아니라 바로 윌 스미스였던 건데요. 역사가 바뀌게 된 그날, 매트릭스 감독인 워쇼스키 자매가 윌 스미스 를 찾아왔었고 영화의 세계관과 액션 시퀀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Like imagine you're in a fight and then you like jump. Imagine if you could stop jumping in the middle of the jump. 뭔 개소리야! 그가 영화를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 말만으로는 이 자매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So I made Wild Wild West. 그렇게 그는 다른 영화를 선택했고 그의 필모 중 몇 안 되는 흑역사가 탄생하고 맙니다. 반면 매트릭스는 말 그대로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 걸작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윌 형은 쿨진에 빙의해 영화가 너무 완벽했다며 자신이 안 한 게 다행이라고 말하죠. I probably would have messed the Matrix up. I would have ruined it. So I did y'all a favor. 그리고 그날 밤 소주 3병을 깠다고 대한민국의 분노의 양치킹이 있다면 헐리우드엔 앵그리 크로우가 있는데요. 숱한 히트작을 맡았던 그이지만 그만큼 놓친 작품들도 수두룩합니다. 그가 거절했던 목록을 가볍게 살펴보면 어바웃 더 보이, 콜레트럴, 매트릭스, 엑스맨, 그리고 반지의 제왕. 이 중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거절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반지의 제왕은 러셀 크로우의 고향인 뉴질랜드에서 촬영하는 데다가 영화 총 수익금의 무려 10%를 받는 것으로 제안이 왔었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3편의 총 수익 금액이 약 29억 달러였으니 그 10%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04억 원이죠. 억소리가 절로 나는 제안을 거절하게 된 이유는 졸라 삐졌기 때문인데요. 그는 피터 잭슨 감독과 통화를 하며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감독이 최근 그가 찍은 작품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 또 말하는 뉘앙스가 꼭 다른 배우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서 지대로 삐져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당시 제작진 측에선 잘 나가던 러셀 크로우를 강력하게 원했었으나 피터 잭슨 감독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다 합니다. 작중 아라곤이란 캐릭터는 처음엔 떠돌아다니는 레인저에서 점차 왕으로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러셀 크로우는 딱 봐도 왕처럼 생겼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눈치 빠른 러셀 크로우의 거절 이후 다니엘 데이 루이스, 조니 뎁 등 쟁쟁한 후보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거절 혹은 스케줄 조정 실패로 인해 아라곤역 캐스팅에 곤욕을 겪던 중 한 배우가 찾아옵니다. 바로 크리스찬 베일이었는데요. 그는 반지의 제왕의 열렬한 팬이었으며 감독과 연락하기 위해 모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아라곤 역에 관심을 표한 결과 후보군에도 못 들었다고 하죠. 오히려 감독은 그에게 레골라스 역을 제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베일은 아라곤 아니면 절대 안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캐스팅이 불발되고 맙니다. 그렇게 아라곤 역은 공백인 채로 촬영날이 눈앞까지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토록 까다롭던 피터 잭슨의 원픽으로 대본을 받은 것은 바로 비고 모텐슨이었죠. 그러나 그는 처음 대본을 읽고는 요정과 난장이가 나오는 아동용 영화인 줄 알고 다 읽지도 않은 채 방구석에 던져놨다고 하는데요. 촬영이 시작되기 이틀 전 반지의 제왕의 광팬이었던 아들의 권유로 극적인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킹과 제네럴 아라곤 성립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My turn. 대마블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렸던 영화 아이언맨. 이제는 로다주가 아닌 토니 스타크를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캐스팅 1순위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아이언맨의 영화화 프로젝트는 90년대 후반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가장 핫한 스타였던 톰 크루즈가 1순위인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이 프로젝트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만약 그가 아이언맨이었다면 And I am Iron Man. 개인적으로는 톰 크루즈가 아이언맨이었어도 꽤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작 환경에 따라 영화는 계속해서 연기되었고 대본 의견에도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며 결국 하차하게 되고 마는데요. 들리는 썰로는 톰 형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었을 때 본인의 얼굴이 나오게 디자인을 수정해달라고 했다는데 좀 말도 안 되는 낭설인 것 같 팩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캐스팅 비화는 이 영화를 본 모두가 반했던 그녀 에밀리 블런트인데요.
그녀도 마블로부터 2번이나 출연 제의를 받았으나 2번 다 거절했다고 하죠. 바로 캡틴의 그녀 패기 카터 역과 블랙 위도우 역이었는데요. 거절 사유는 어쩔 수 없는 스케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늘 새로운 마블 영화가 나올 때마다 팬캐스팅 1, 2위를 다루는 그녀, 다음 작품에선 꼭 영접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마블 유니버스 장난의 신 로키. 지금은 톰 히들스턴이 아닌 로키는 떠오르지 않을 정도의 찰떡 캐스팅을 자랑하는데요. 사실 그가 처음부터 로키 역을 원한 건 아니었다고 하죠. 그가 오디션을 본 배역은 사실 천둥의 신 토르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몸무게를 10kg가량 늘리고 머리도 금발로 염색하며 스코틀랜드 억양까지 연습하는 등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오디션에 임했었다 하는데요. 그 결과 자신의 역량을 뽐내며 최종 5인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마블 프로듀서 케빈 파이기는 처음부터 그를 토르로 뽑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히들스톤을 처음 봤을 때부터 로키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그럼에도 토르 후보 최종 5인에까지 남겨둔 이유는 토르 역을 갈망하는 배우가 로키 역을 한다면 더욱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그 후 톰은 도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나를 누르고 토르 역에 캐스팅되었는지 너무나 궁금했고 드디어 첫 대본 리딩 때 만나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었죠. 로키 역에 존나 충실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반면 블랙 위도우의 스칼렛 요한슨은 원래는 히어로 무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화 아이언맨을 보고 감명을 받은 뒤 블랙 위도우 역 오디션에 빨간 머리로 직접 염색까지 해가며 배역을 따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블의 주인공 자리를 2번이나 거절한 배우도 있는데요. 역사에 남을 조커를 연기하였던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그가 거절한 배역은 마크 러팔로가 맡은 헐크 역과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맡은 닥터 스트레인지 역이었다고 하죠. 고사 이유는 마블 영화 특성상 하나의 역할로 많은 영화들을 소화해야 된다는 것과 그에 따라 한 번에 많은 편에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였다고 합니다. 어바웃 타임으로 유명한 레이첼 정말 사랑합니다. 레이첼 메가담스도 마블과 연관된 비화가 있는데요. 아이언맨 감독 존 파브로가 페퍼포츠 역으로 처음 캐스팅했던 것은 레이첼 메가담스였다고 합니다. 허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거절하였고 그렇게 8년 후 그녀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녀 팔머 역으로 결국 마블과 함께하게 되죠. 영화 아쿠아맨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진 제이슨 모모아. 하지만 그가 아쿠아맨을 하기 전 사실 마블에서 먼저 캐스팅 제의가 왔었다고 하죠. 바로 데이브 바티스타가 맡은 드렉스 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디션도 보고 스크린 테스트까지 참여했으나 이미 미드 왕자의 게임에서 연기했던 칼 드로고와 이미지가 너무 겹치는 것 같아 고사했다고 합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에 나왔던 스타로드의 아버지 에고가 어쩌면 훨씬 더 젊게 연출되었을 수도 있었는데요. 에고 역에 처음 캐스팅 제안이 갔던 배우가 바로 매튜 맥커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인터스텔라로 유명한 배우이죠. 그때 당시 그는 같이 캐스팅 제안이 들어온 영화 다크타워 희망의 탑을 선택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성공해 있는 마블 유니버스보다는 새로운 프랜차이즈의 탄생을 함께 열고 싶다는 포부 때문이었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메소드 연기의 교과서 크리스찬 베일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둘 다 74년생 동갑내기의 아역배우 출신으로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줄 알았으나 그들에게 기묘한 운명의 장난이 펼쳐지게 됩니다. 1993년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이 소년의 삶이란 영화에 둘 모두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베일은 평소 존경했던 대배우와 연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마음에 무척이나 설렜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니로는 400여 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을 직접 지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디카프리오였죠. 또 이듬해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 오디션에서 둘은 다시 만나게 되고 베일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 또다시 역할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당시 레오는 아역 배우들 사이에서 통곡의 벽으로 유명했는데요. 조커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호아킨 피닉스도 수상소감에서 이때 당시에 그를 언급했었죠. When I started acting again, and we'd always lose to this one kid. And but every casting director would whisper in there, "It's Leonardo. It's Leonardo." Who is this Leonardo? 1997년 디카프리오는 자신의 인생작 타이타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영화의 가장 유력했던 후보도 또 크리스찬 베일이었죠. 베일은 최종 오디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냈었는데요. 하지만 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남녀 주인공 모두가 영국 출신 배우가 되는 건 원치 않았고 최종적으로 또다시 디카프리오가 선택되게 됩니다. 그렇게 레오는 전 세계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하였고 베일은 또다시 좌절해야 했죠. 그 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드디어 베일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입니다. 잔뜩 이를 갈고 있던 베일은 캐스팅이 확정되고 1년 가까이 준비하며 크랭크인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다시 그가 나타납니다. 디카프리오가 이 시나리오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자 제작진이 바로 주인공을 교체해버리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감독이 이를 반대하자 감독까지 바꿔버리려 하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했던 베일은 제작사를 찾아가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는 열의를 보였고 디카프리오도 다행히
다른 영화를 선택하며 베일은 가까스로 주연 역할을 지키게 됩니다. 그 후 베일은 벼르고 벼른 만큼 미친 듯한 메소드 연기를 선보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눈에 들며 배트맨 트릴로지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게 되죠. 그렇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That's frightened me. This time my enemy shared my dread. 지렸던 캐스팅 비하인드. 처음엔 국내 배우 편과 해외 배우 편 2부작으로 기획했는데요. 자료조사를 하다보니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져서 3부작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고 1부는 최종 화면과 고정 댓글에 걸어놓겠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3부는 해리포터를 시작으로 더 재밌는 내용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3부가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내는 이제부터 이우진의 개야! 누구야?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나다 이 씹새끼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등으로 나와.